혹시 요즘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는 게 귀찮다는 생각 드십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죽고 싶다는 말, 입에 달고 사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70대 어르신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약만 잔뜩 먹으며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한번 들르고 친구들은 하나둘 장례식장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의 끝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70세, 이 나이야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황금기입니다. 이제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독하게, 아주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만 하는 놀라운 이유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후회하며 죽고 싶지 않다면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할 겁니까?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났습니다. 가고 싶은 곳 못 갔습니다. 남 눈치 보고 돈 아끼고 체면 지키느라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70이 됐습니다. 이제 하시겠습니까? 의정부 의정부동에 사시는 최모 씨, 77세 어르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암 말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돈 벌어야 한다고 포기했습니다. 퇴직하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또 못했습니다. 손주 봐줘야 한다고 미뤘습니다. 70이 되면 하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70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못했습니다. 체면이 걱정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림 그리면 우스워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최 씨는 연애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보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고백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연애한다고 욕먹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최 씨는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파리를 가고 싶었습니다. 에펠탑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갔습니다. 돈 아깝다고 미뤘습니다. 다음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림도 못 그립니다. 연애도 못합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최 씨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바보처럼 살았다고, 참고 살았다고, 후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독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씨는 눈물 흘리며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라고, 후회하며 죽지 말라고, 죽을 때 웃으며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고 계십니까? 후회하며 죽고 싶습니까?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리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부르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추십시오. 남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연애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배우자 먼저 보내고 외로우십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십시오. 70이 넘어도 사랑할 권리 있습니다. 여행 가십시오. 가고 싶은 곳 다 가보십시오.
돈 아깝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가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미운 사람 용서하십시오. 원수 지고 죽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가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이 안 좋은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표현하지 않고 가지 마십시오. 꿈 이루십시오. 평생 꿈꿔온 거 이루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후회 정리하십시오. 과거의 후회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새로운 후회 만들지 마십시오. 독하게 사십시오. 하기 싫은 거 하지 마십시오.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남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후회하며 죽지 마십시오. 웃으며 떠나십시오. 독하게 살아야 후회 없이 갑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약하면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70이 넘으면 더욱 무시당합니다. 독해져야 합니다. 나이 들면 약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말도 함부로 합니다. 행동도 거칠게 합니다. 노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항의도 못할 거라고 여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원주 단구동에 사시는 서모 씨, 74세 어르신의 분노 이야기입니다. 서 씨는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화 한 번 안 내고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착하고 약한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서 씨는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젊은 직원이 반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직원이 귀찮다는 듯 대했습니다. 버스에서 학생들이 비키라고 밀쳤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경비원이 서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서 씨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인네가 정신이 없다고, 제대로 하라고 욕까지 했습니다. 서 씨는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소연했습니다. 자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만해 보이니까 그런다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약해 보이니까 무시당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독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서 씨는 경비실로 갔습니다. 경비원에게 따졌습니다. 어제 왜 그렇게 했냐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놀랐습니다. 서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비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서 씨는 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직원이 반말하면 즉시 항의했습니다. 은행에서 불친절하면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버스에서 밀치는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 씨는 더 이상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서 씨는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당합니다. 독합니다. 서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해져야 한다고, 약하면 무시당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합니까? 무시당합니까? 반말 듣습니까?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독해지십시오. 당당하게 항의하십시오. 잘못 대하면 즉시 항의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무시당합니다. 반말하는 사람에게 따지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반말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존댓말 쓰라고 요구하십시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불친절하면 항의하십시오. 은행, 병원, 관공서에서 불친절하면 참지 마십시오. 매니저 부르십시오. 민원 넣으십시오. 밀치는 사람 호통 치십시오. 버스, 지하철에서 밀치는 사람 있으면 크게 소리 내십시오. 노인이라고 밀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과 받으십시오. 잘못하면 사과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과받아야 끝납니다. 목소리를 키우십시오. 작은 목소리로 말하지 마십시오. 크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목소리가 크면 무시 못합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십시오. 눈 피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십시오.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법을 이용하십시오. 노인 학대, 부당한 대우 받으면 신고하십시오. 법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증거를 남기십시오. 녹음하십시오. 사진 찍으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더 당당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한번 물러서면 계속 무시당합니다. 끝까지 맞서십시오. 이기십시오. 독한 사람은 무시 못합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못 대합니다. 여러분도 독해지십시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약하면 무시당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강해지십시오. 독해지십시오. 그래야 존중받습니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것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참고 양보하고 눈치 보며 살 겁니까? 미친 짓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참아도 됐습니다. 나중에 하면 됐습니다.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도 장담 못합니다.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김해 장유동에 사시는 정모 씨, 73세 어르신의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평생 미루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면 하겠다고, 60이 되면 하겠다고, 70이 되면 하겠다고 미뤘습니다. 정 씨는 여행 가고 싶었습니다. 유럽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돈 모아야 한다고 미뤘습니다. 퇴직하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또 미뤘습니다. 손주 봐줘야 한다고 미뤘습니다. 집 수리해야 한다고 미뤘습니다. 70이 되면 가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70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미뤘습니다. 배우자가 아프다고 미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미뤘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72세 되던 해, 정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암입니다. 3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 씨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미룬 여행을 이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정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갔어야 했는데, 왜 미뤘을까, 왜 참았을까, 후회만 남았습니다. 이제 유럽은 꿈도 못 꿉니다. 비행기도 못 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 씨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미루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하라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라고,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미루고 계십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70이 넘으면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지금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달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여행 가고 싶으면 지금 가십시오. 돈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가야 합니다. 나중에는 못 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만나십시오. 언젠가 만나자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만나십시오. 배우고 싶은 거 지금 배우십시오. 나이 들어서 배운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배우면 평생 못 배웁니다. 하고 싶은 말 지금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 말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해하고 싶은 사람 지금 화해하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원수 지고 죽을 겁니까? 꿈 있으면 지금 이루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참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하기 싫은 일 하지 마십시오.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시간이 아깝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입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다 못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버리십시오. 매일을 마지막처럼 사십시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걸 오늘 하십시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그게 후회 없는 삶입니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지켜줍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자도 먼저 갑니다. 친구도 떠납니다. 결국 혼자입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독해야 살아남습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 지켜줬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혼자입니다.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제주시에 사시는 윤모 씨, 75세 어르신의 뼈저린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2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윤 씨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윤 씨를 함부로 대하면 남편이 나섰습니다. 윤 씨는 남편 뒤에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윤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수리 업체가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협상했을 텐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냈습니다. 이웃이 피해를 줬습니다. 담을 넘어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윤 씨는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참았습니다. 스스로 치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습니다. 자녀가 사고 났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당황해서 믿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윤 씨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독해지기로 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물었습니다. 윤 씨는 당당해졌습니다. 바가지 씌우는 업체에게 항의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웃에게도 따졌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웃은 사과했습니다. 지금 윤 씨는 스스로를 지킵니다.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자녀가 항상 옆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법을 배우십시오. 소비자보호법, 노인복지법, 기본적인 법을 알아두십시오. 법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신고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기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부당한 대우받으면 어디에 항의하는지 알아두십시오. 증거를 남기십시오. 녹음하십시오. 계약서 꼼꼼히 보십시오. 영수증 챙기십시오. 증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큰 계약할 때는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혼자 결정하면 실수합니다. 의심하십시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십시오. 전화로 돈 달라는 건 무조건 사기입니다. 의심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당당하게 거절하십시오. 필요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십시오. 설명 안 들어도 된다고 하십시오. 거절이 자기를 지킵니다. 도움 요청하십시오. 혼자 해결 안 되면 경찰, 주민센터, 소비자원에 도움 요청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웃과 연대하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끼리 서로 지켜주십시오. 이상한 일 있으면 서로 알려주십시오. 강한 척 하십시오. 약해 보이면 표적이 됩니다. 강한 척해야 안전합니다. 독해지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독해야 살아남습니다. 강해지십시오. 70부터 독하게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도 기억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조심했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만 당하고 잊힙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 도와주고 베풀고 양보했습니다. 싫은 소리 안 하고 화내지 않고 참았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안산 단원구에 사시는 한 모 씨, 72세 어르신의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착한 할머니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이웃 일 도와주고, 친구 돈 빌려주고, 자녀 뒷바라지 했습니다. 한 씨는 자기가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늙으면 사람들이 챙겨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70세 되던 해 한 씨는 입원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도와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자녀들도 바쁘다며 안 왔습니다. 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평생 착하게 산 게 뭔가 싶었습니다.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돈 빌려준 친구는 연락도 안 했습니다. 일 도와준 이웃은 모른 척 했습니다. 자녀들은 바빴습니다. 한 씨는 퇴원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착하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탁받아도 거절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웃 일 도와달라는 말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자녀 부탁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 씨가 변했다고 수군댔습니다. 이기적이 됐다고, 나쁜 사람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 씨는 행복합니다. 착하게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70이 넘으면 독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착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용당하고 계십니까? 착하게 살아서 뭐가 남았습니까? 70이 넘으면 독해져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호구입니다. 착하면 이용당합니다.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봅니다. 착한 사람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안 합니다. 베풀어도 당연하게 받습니다. 착하니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잊힙니다. 어려울 때는 찾다가 괜찮아지면 잊어버립니다. 도움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독해지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싫으면 싫다고 하십시오. 나쁜 사람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먼저 챙기십시오. 남 도와주기 전에 자기부터 챙기십시오.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남은 그 다음입니다. 베풀지 마십시오. 받기만 하십시오. 주기만 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일방적으로 주는 건 바보짓입니다.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친구든 친척이든 돈 안 빌려주십시오. 돈 빌려주면 친구 잃습니다. 돈도 못 받고 친구도 잃습니다. 부탁 들어주지 마십시오. 귀찮은 부탁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착한 척 그만하십시오. 속으로 싫으면서 겉으로 웃지 마십시오. 위선입니다. 솔직하게 사십시오. 70부터는 독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살아봤자 손해입니다. 이용만 당하고 끝입니다. 독해지십시오. 자기를 지키십시오. 그게 진짜 현명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70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뭔가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습니다. 돈 번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무리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70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방법대로 사십시오.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70부터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들이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절에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가 여러분을 죽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바쁩니다. 직장일, 배우자, 자기 자녀들, 이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부모까지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냉정하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전 중구에 사시는 한모 씨, 74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 비용도 다 됐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챙겼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 씨는 자식들이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늙으면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명절에도 안 옵니다. 생일에도 연락 없습니다. 아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씨는 서운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자식들과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한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자식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자식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다 72세 되던 해 한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자식 생각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한 씨는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면 반갑고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전화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감사 보너스입니다. 와주면 고맙고 안 와도 섭섭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십시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십시오. 자식에게 베풀기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주십시오. 용돈도 그만, 집안일 도와주기도 그만, 손주 봐주기도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지내십시오. 서로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못되어도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자식이 성공해도 여러분 덕분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 대신 친구를 만드십시오. 자식보다 친구가 더 가깝습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건 자식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투자하십시오. 우정을 쌓으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는 순간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서운함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화도 없습니다. 70부터는 자식 없이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70부터는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조심하고 계십니까? 70년 동안 눈치 보며 사셨으면 이제 그만하십시오. 남은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평생 남의 눈치만 봤습니다. 이웃 눈치, 친척 눈치, 자식 눈치, 심지어 손주 눈치까지 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창피하다고,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포기했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김모 씨, 72세 어르신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조용히 지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갔습니다. 옷도 허름한 것만 입었습니다. 사치한다고 욕먹을까봐 두려웠습니다. 70세 생일날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숨죽이며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씨는 하고 싶었던 걸 시작했습니다. 댄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이웃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춤이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김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춤추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새 옷도 샀습니다. 밝은 색깔의 멋진 옷을 샀습니다. 친척들이 나이감 못한다고 수군댔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입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입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친구들과 일본도 갔습니다. 자식들이 돈 아끼라고 잔소리했습니다.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즐기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김 씨는 정말 행복합니다.
남의 눈치 안 보니까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가고 싶은 곳 다 갑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삽니다.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습니까? 친척들이 욕할까봐 조심하십니까? 자식들이 싫어할까봐 참고 계십니까? 70이 넘도록 그렇게 사실 겁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남들은 여러분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가십시오. 입고 싶었던 옷 입으십시오. 먹고 싶었던 거 드십시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사치라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평생 모은 돈 쓰는데 무슨 사치입니까? 자식 줄 돈 아껴서 뭐 합니까? 자식들은 어차피 부모 재산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이 쓰십시오. 창피하다고요? 70이 넘어서 뭐가 창피합니까?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비웃을 자격 없습니다. 나이값 못한다고요? 나이값이 뭡니까? 늙으면 죽은 듯이 살아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늙어도 즐겁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신나게 사는 게 나이값입니다. 체면 버리십시오. 허세 버리십시오. 착한 사람 노릇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솔직하게 사십시오. 싫으면 싫다고 하십시오.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십시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입니다. 70부터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남을 위해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십시오.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는 인생,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70부터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돈 모으고 계십니까? 자식 주려고 나중을 위해서 아끼고 계십니까? 그 돈 언제 쓸 겁니까? 관 속에 가지고 들어갈 겁니까?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아껴서 모았습니다.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모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중을 위해서 자식들 주려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송모 씨, 76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송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 쓰는 걸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냉장고에 상한 반찬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전기 아낀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 송 씨는 예금 통장에 2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아끼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돈 쓰는 게 불안했습니다. 자녀들이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송 씨는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송 씨는 사양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74세 되던 해, 송 씨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수술도 항암도 소용없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송 씨는 후회했습니다. 송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쓸 시간이 없다고, 가고 싶었던 곳도 못 가보고, 먹고 싶었던 것도 못 먹어보고 죽는다고 말입니다. 통장에 있는 2억 원이 무슨 소용이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송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낀 돈은 자녀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자녀들은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차도 바꿨습니다. 송 씨가 평생 아낀 돈을 자녀들은 쉽게 썼습니다. 송 씨는 그 돈으로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돈으로 뭐 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안 쓰고 모아둘 겁니까? 자식 주려고 아끼십니까? 자식들은 그 돈 기대 안 합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이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맛있는 거 드십시오. 좋은 옷 입으십시오. 편한 집에서 사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자식 주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스스로 벌어서 삽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잘 삽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쓰는 모습 보는 게 자식들도 좋습니다. 돈 아끼다 죽으면 자식들이 더 슬퍼합니다. 나중을 위해 아끼지 마십시오. 나중이 언제입니까? 80세입니까? 90세입니까? 그때 가서 쓸 체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쓰십시오. 건강할 때 쓰십시오. 움직일 수 있을 때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 다 가보십시오. 제주도, 유럽, 일본, 동남아, 어디든 가십시오. 돈 아깝다고요? 아닙니다. 추억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여행의 기억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맛있는 거 드십시오. 비싼 식당도 가보십시오. 한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음식 다 드십시오. 몸이 받아줄 때 먹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소화도 안 되고 씹지도 못합니다. 취미 생활에 투자하십시오. 악기 배우고 싶으면 악기 사십시오. 그림 그리고 싶으면 화구 사십시오. 골프 치고 싶으면 치십시오.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집도 편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낡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십시오. 병원 가까운 곳으로 가십시오. 돈 아까워서 불편한 집에서 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좋은 병원 가십시오. 비싼 약이라도 먹어야 하면 드십시오. 건강검진 꼼꼼히 받으십시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70부터는 펑펑 쓰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번 돈입니다. 여러분이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이 쓸 권리가 있습니다. 돈 아끼다 죽지 마십시오. 돈 쓰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70부터는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옛날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좋았다고, 예전에는 이랬다고 과거에만 매달려 계십니까? 과거에 살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과거는 아름답습니다. 기억 속에서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가 그립습니다. 자식들 어렸을 때가 그립습니다. 일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억이 미화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박모 씨, 73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과거에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어땠다는 이야기, 회사 다닐 때 얼마나 잘났는지 자식들,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옛 직함으로 불리고 싶어 했습니다. 명함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이 박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옛날 자랑만 하니까 지겨웠습니다. 자식들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 이야기 100번 들었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박 씨는 우울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현재는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72세 되던 해,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매달려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겁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과거 이야기를 그만뒀습니다. 옛날 명함도 버렸습니다.
과거의 직함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70대 노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공원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찍는 사진이 중요했습니다. 박 씨는 행복해졌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니 현재가 보였습니다. 오늘이 소중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 자랑 안 하는 박 씨가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전 직함에 매달리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좋았다고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젊었을 때의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일하던 시절의 권위를 버리십시오. 그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옛날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자식들은 정말 지겨워합니다. 그 이야기 수백 번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과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는 독입니다. 현재를 망칩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십시오. 70이라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배우십시오. 지금부터 도전하십시오.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도전이 더 멋집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미래를 꿈꾸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십시오. 다음 달에 뭐 할 건지, 내년에는 어디 갈 건지 계획하십시오. 앞을 보고 사는 사람이 젊어 보입니다. 70부터는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과거는 추억으로만 간직하십시오.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십시오.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70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게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혼자 밥 먹는 게 슬픕니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70년을 잘못 살아온 겁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살고, 형제자매와 살고, 배우자와 살고, 자녀와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포항 북구에 사시는 이모 씨, 75세 어르신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이 씨는 무너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씨는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까지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오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고요한 게 무서웠습니다. 이 씨는 자녀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매일 전화했습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의존적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이 씨는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73세 되던 해, 이 씨는 책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도서관에 갔다가 철학책을 한 권 빌렸습니다. 읽는데 빠져들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내 생각도 덜 났습니다. 이 씨는 매일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시집도 읽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경로당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책 읽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 씨는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적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지금 이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걸 즐깁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책 읽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저녁에 조용히 글 쓰는 시간이 평화롭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자유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습니까?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혼자 밥 먹는 게 싫습니까?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기십시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 있으면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하십시오. 식당에 혼자 가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누구 기다릴 필요 없고, 메뉴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먹는 속도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십시오. 혼자 공연 보러 가십시오. 혼자 여행도 가십시오. 동행자가 없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더 자유롭습니다. 혼자만의 취미를 가지십시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취미가 있으면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십시오.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시간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 이게 고독입니다. 고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경로당에 매일 갈 필요 없습니다. 자녀에게 매일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70부터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고독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 나이에 아직도 혼자 다 해먹고 사냐? 나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인생 내 손으로 끝까지 살 거야. 그러냐? 근데 나 같으면 벌써 자식한테 기대고 살겠다. 친구의 말에 그냥 조용히 웃습니다. 세상은 나이를 이유로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불쌍한 건 스스로를 버린 사람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하루 한 끼를 스스로 차려 먹을 수 있다면 이미 인생의 승자입니다. 주름진 손으로 밥을 짓고 통장 잔고를 스스로 확인하며 괜찮아, 아직 나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늙은 게 아니라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징표는 단순한 노년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 풍파 다 맞고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존엄한 생존의 증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70세 넘어 자식이 나를 부양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건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한 뒤 기대 대신 자유를 택한 사람의 품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쓰라린 상처는 남이 아닌 자식에게서 옵니다. 한때 내 품에서 울던 아이가 어느 날 차갑게 돌아서며 말합니다. 이제 저희도 바빠요, 어머니.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의 헌신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래, 내 몫은 여기까지였지라며 담담히 웃을 수 있다면 그건 평생을 단단히 살아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78세 장정임 씨는 세 자식을 홀로 키웠습니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떠나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새벽부터 도시락 공장에 나갔습니다. 내 새끼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3남매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은 전화 한 통조차 없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엄마 이번엔 못 내려가요라는 메시지 한 줄이 전부입니다. 처음엔 눈물이 나고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이럴 수 있나 하지만 어느 날 장정임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애들도 자기 인생이 있지. 내가 바란 건 내 만족이었을 뿐이야. 그날 이후 그녀는 전화가 오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드라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부양할 차례야. 반면 서울 송파의 80세 윤상희 씨는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젠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요라는 아들의 말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달 용돈을 주던 아들이 끊자 세상 끝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젊을 때 너희 위해 그렇게 고생했는데 서운함이 쌓여 원망이 되었고 원망이 쌓여 병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올 때마다 윤상희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와서 뭘 해? 결국 아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깊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사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짜 잘 살아온 사람은 받지 않아도 괜찮은 법을 압니다. 자식이 나를 챙기지 않아도 내가 외롭지 않은 삶. 그것이 노년의 가장 단단한 형태입니다. 자식이 주는 돈보다 더 귀한 건 스스로의 평정심입니다.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자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장정임 씨는 요즘 아침마다 동네 카페에 갑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신문을 읽습니다. 옆자리 노인이 묻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오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바빠서 못 와요. 근데 괜찮아요. 나도 바쁘거든요. 그 말에 노인은 놀랍니다. 하지만 장정임 씨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진 얼굴엔 후회 대신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사랑했기에 이제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겁니다. 내가 너를 키운 건 의무였고 내가 나를 돌보는 건 선택이야.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70세 넘어 자식이 부양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인생의 경지를 넘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체념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젊을 땐 사랑을 주기 위해 살고 늙어서는 사랑을 놓아주기 위해 삽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서운하지 않고 바라지 않아야 외롭지 않습니다. 스스로 밥을 짓고 스스로 병원을 가며 스스로 하루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삶입니다. 장정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식이 나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부양하고 살아.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미움도 원망도 없이 그저 잘 살아라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이미 모든 걸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랑이며 잘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증명입니다. 두 번째, 70세 넘어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 나이에 여전히 남의 눈치 보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 뭐라 한마디 하면 며칠을 앓고 며느리의 짧은 말 한 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게 당신 생각이지
나는 내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을 단단하게 버텨낸 사람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76세 정혜숙 씨는 젊을 때부터 사람 눈치로 살아왔습니다. 시댁에선 늘 참았고 남편에게도 맞서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복이 있다는 말을 진리처럼 믿고 살았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후에도 그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 한마디 툭 던질 때마다, 며느리가 눈 한 번 흘길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간섭 좀 그만하세요. 그 말에 정혜숙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 간섭 안 받을래.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뭐라 해도, 며느리가 짜증을 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작은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혼자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혼자 다니면 쓸쓸하지 않냐고 물으면 정혜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쓸쓸한 게 아니라 자유야. 반면 서울 도봉구의 80세 박영자 씨는 지금도 남의 말에 휘청입니다. 동네 주민 한 명이 요즘 어깨가 굽으셨네요 라고 말한 날, 하루 종일 거울 앞에서 어깨를 폈다 굽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엄마, 그 옷은 좀 촌스러워요 라고 말한 날엔 새 옷을 사입고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말에 약할까? 젊을 때부터 남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8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타인의 시선이 인생의 잣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자존심은 돈보다 강하고 외모보다 오래갑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강단이 아니라 삶의 훈련입니다. 수십 년 동안 상처받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강철 같은 마음입니다. 정혜숙 씨는 요즘 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가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줌마, 나 이거 깎아줘. 나이 먹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이야. 지나가면 그만이지. 근데 내가 나를 미워하면 그건 평생 남아. 그 사람의 인생은 젊을 때는 타인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평생 타인의 말에 휘둘리며 늙어갑니다. 남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평가보다 내 평안을 택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정혜숙 씨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남편 말 들으며 살고 시댁 말 들으며 살고 자식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말 좀 들어주려나 세상이. 그 말에 주변 친구들은 웃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냈으니까요. 70세 넘어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삶의 품격입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자신감이 있고 작고 떨리는 목소리에도 힘이 있다면 그건 오랜 세월 눈치와 상처를 견뎌낸 결과입니다. 이제 남의 말은 흘려보내고 내 말 한마디에 무게를 두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이 당신으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이미 인생은 잘 살아온 겁니다. 당신의 당당함은 젊음보다 더 빛나는 훈장입니다. 세 번째, 70세 넘어 머뭇거림보다 여유가 많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이제는 뭘 하든 조급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래,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내공입니다. 젊을 땐 속도에 미쳐 살지만
나이 들어 진짜 강한 사람은 느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유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버티고 잃고 기다리며 얻은 인생의 보상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7세 윤명자 씨는 젊을 땐 늘 급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며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쌀 씻고 반찬을 만들며 하루를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가 그녀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때는 멈추면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도 병원비 어떡하지만 생각했지. 그의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윤명자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지만 인생은 늘 뛰기만 했어. 그녀는 그때부터 달리기를 멈췄습니다. 새벽이면 커피를 내리고 해가 뜨는 걸 바라봤습니다. 살면서 해 뜨는 걸 여유롭게 본 게 처음이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웃이 할머니 뭐 하세요? 묻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좋네요. 그날 이후 윤명자 씨의 인생은 느리게 변했습니다. 걸음도 말도 생각도 천천히. 그 느림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반면 서울 강서구의 81세 김봉희 씨는 여전히 빨리빨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빨리 먹어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끝내야지. 그의 하루는 여전히 경쟁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옆 사람보다 한 발 빨라야 안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늘 지쳤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왜 그렇게 급해요? 물었을 때 김봉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하철 계단에서 급히 뛰다 넘어져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아직도 그렇게 급했을까? 그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느림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살아도 돼. 그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는 속도를 자랑하지만 노년에 들어서야 여유가 품격이 됩니다. 머뭇거림은 불안에서 나오지만 여유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윤명자 씨는 요즘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도 그저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엔 이런 소리도 시끄러워서 짜증났는데 지금은 살아있다는 소리 같아요.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폭풍이 지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 폭풍을 견디고 나서야 얻은 것이 바로 여유입니다. 70세가 넘어 여유가 생겼다는 건 단순히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속도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조급함보다 평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이제야 내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윤명자 씨는 요즘 친구들이 조급하게 사는 걸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늦게 가는 게 무섭지 않아. 내가 나답게 가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야. 그 말에 친구들은 웃지만 그 웃음 속엔 존경이 섞여 있습니다. 70세 넘어 머뭇거림보다 여유가 많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건 돈으로도 배울 수 없고 젊은 시절엔 절대 가질 수 없는 힘입니다. 남들이 앞서가도 불안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게 바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의 품격이자 잘 살아온 인생의 증거입니다. 삶이란 결국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여유롭게 멈출 줄 아는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70세 넘어 작아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 집이 화려하든 오래된 빌라든 허름한 단칸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내 손에 있고 그 주소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이미 당신은 인생의 승자입니다. 남의 눈엔 초라해 보여도 내 이름이 찍힌 등기 한 장은 세상 어떤 금보다 값집니다. 그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평생 버텨낸 삶의 증거이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5세 박춘자 씨는 평생을 새들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이 넘어가고 아이 셋을 데리고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을 전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키웠으면 됐지. 하지만 박춘자 씨의 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집주인이 나가라 할지 몰랐고 월세 날만 되면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하며 집을 나가던 날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네. 그런데 내 집은 없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져보자. 75세의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하루 10시간씩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모아 6천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샀습니다. 2층짜리 낡은 빌라였지만 등기부등본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걸 본 순간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이게 내 집이구나. 이제 누가 뭐래도 나가라 할 사람은 없네. 그녀는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돈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내 집에 내 물건을 두고 내 냄비에 밥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평생 남의 집 벽에 기대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벽을 세운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의 80세 김정수 씨는 큰 아파트에서 살지만 늘 불안합니다. 그 집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럽겠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아들의 가족이 이사 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 어머님, 이제 방은 저희가 쓰면 안 될까요? 그날 이후 김정수 씨는 집안에서도 발끝을 세우며 다닙니다. 언제부턴가 식탁에서도 말이 줄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 그녀는 이따금 박춘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돈은 있었는데 내 이름이 없었어. 그 한마디는 80년 인생의 후회였습니다. 70세 넘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는 건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독립선언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성벽입니다. 작은 방이라도 내 침대가 있고 내 그릇이 있고 내 냄새가 배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왕국입니다. 그 문을 닫을 때 들리는 찰칵 소리는 자유의 소리입니다. 박춘자 씨는 요즘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내 세상이다. 낡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햇살이 벽에 비춰도 그 공간은 눈부십니다. 그 빛은 단지 태양의 빛이 아니라 인생을 견딘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평화의 빛입니다. 70세 넘어 작아도 내 명의의 집 한 채가 있다면 그건 평생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안에는 젊은 날의 눈물, 버텨온 세월, 그리고 잃지 않은 자존심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공간, 나를 밀어낼 사람도 없는 주소, 그게 바로 인생이 남긴 가장 단단한 유산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내 이름이 적힌 문패 하나보다 값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작아도 내 집이 있다는 건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지켜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잘 살아오신 겁니다. 5번째, 70세 넘어 오랜 친구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는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70세 넘어 오랜 친구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는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건 단순한 인맥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은 진심의 증거입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았지만 나이 들어 남는 건 단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아직 내 전화를 받아준다면 당신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경북 포항의 77세 김정자 씨는 매달 15일이면 전화를 겁니다. 야, 또 전화했네. 아직도 살아있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웃음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비 오는 날 둘이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걸었던 그 친구. 결혼 후엔 아이 키우며 서로 위로했고 남편이 떠난 날엔 밤새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너 없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을 거야. 무너질 때마다 전화해. 내가 받으면 다시 세워줄게. 그 짧은 말이 평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이제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습니다. 얼마 전 김정자 씨가 병실로 찾아갔을 때 친구는 희미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 오래 살지 말자. 이제 서로 그만 고생하자. 그 말에 김정자 씨는 눈물이 났지만 괜히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먼저 가면 나 진짜 화낼 거야. 둘은 그렇게 웃으며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이 남긴 흔적이 아니라 함께 버틴 인생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 노원구의 80세 오순자 씨는 연락할 친구가 없습니다. 젊을 땐 일과 가족에 묶여 살며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만나자.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주소록을 뒤적이다가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은희.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이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동문에게서 들었습니다. 은희는 작년에 세상 떠났어. 그날 밤 오순자 씨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한 통만 더 빨리 전화했더라면. 전화기 옆에 놓인 낡은 다이어리에는 다음 주엔 꼭 연락하기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년의 친구는 단순히 옛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내 지난 삶을 기억해주는 마지막 증인입니다. 나이 들어 가족보다 더 그리운 이유는 친구만이 내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해주기 때문입니다. 김정자 씨는 요즘 말합니다. 돈은 없어도 괜찮아. 근데 친구 전화는 꼭 받아야 돼. 그게 내 하루를 살게 하니까. 그녀는 지금도 매일 수화기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예, 오늘은 내가 먼저 전화할게.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70세 넘어 오랜 친구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는다면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평생 진심으로 살았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을 하나씩 빼앗아 가지만 끝까지 남는 단 한 명의 친구. 그 한 사람이 당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치명적인 선택이 됩니다. 처음엔 따뜻함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집은 벽처럼 솟구치고 건강 문제는 족쇄가 되어 당신의 삶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밥 한 끼, 집안일 하나조차 협박이 되고 늙는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어 매일 전쟁터 같은 나날을 강요합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했지만 그 끝은 피로와 원망 그리고 고립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절대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 6가지를 낱낱이 드러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격 변화가 잦아 다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다정했다가도 나이 들수록 작은 일에도 감정이 요동칩니다. 기분이 좋을 땐 천사 같지만 화가 나면 악마처럼 돌변합니다. 그 예측 불가능한 변덕은 남자의 일상을 산산조각 내고 매일을 불안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이기석 씨는 아내를 잃은 뒤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녀는 따뜻했습니다. 늘 웃었고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2달이 지나자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밥상을 차리던 그녀가 점심 무렵에는 갑자기 밥상을 엎으며 소리쳤습니다. 왜 나만 집안일 하냐?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달래도 보고 맞서도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분 전에 자신조차 잊은 듯 또 다른 화를 터뜨렸습니다. 결국 그는 집에 들어가면 폭탄 옆에 앉는 기분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산의 장영우 씨는 더 극단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새벽엔 눈물을 흘리며 나는 늙었다, 불쌍하다라며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엔 돌변해 너도 늙었다, 내가 더 못났다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성격이 바뀌니 장 씨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라도 갔다 오면 나 혼자 두고 내가 즐거웠냐라며 물건을 던졌습니다. 장 씨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성격 변화는 태풍 같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 늘 숨죽여 살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전의 오태수 씨 사례입니다. 아내는 밖에서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선 상냥했고 모임에서는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는 순간 돌변했습니다. 짜증, 분노, 의심이 폭발했습니다. 웃던 얼굴이 몇 초 만에 사라지고 날 선 눈빛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오 씨는 말했습니다.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성격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고 나는 매일 인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격 변화는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분노와 눈물로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화살이 언제나 남자를 향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원망의 대상이 되고 희생양이 됩니다. 아침에 천사의 얼굴을 보다가 저녁엔 악마의 욕설을 듣습니다. 사랑의 대화는 사라지고 매일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인천의 박성호 씨는 결국 재혼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원했는데 받은 건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격 변화는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 혼자 살면서야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늦게나마 깨달은 겁니다. 성격이 작게 바뀌는 사람과 사는 건 매일 불안한 폭탄 옆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이 잦은 성격 변화 때문입니다. 다정함과 분노가 하루에도 몇 번씩 뒤바뀌고 남자는 매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의 동거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끝내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됩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잃을 게 없다는 태도로 더 독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체면도 있고 사람들 눈치도 봅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체면도 자존심도 지켜야 할 것도 사라집니다. 결국 그녀들은 어차피 잃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더 독하게 변합니다. 그 독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남자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칼이 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김인수 씨는 부인을 잃고 재혼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그녀는 돌변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거리낌 없이 그럼 갈라서자. 난 잃을 게 없다라고 내뱉었습니다. 김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집, 돈, 체면까지 다 걸려 있었던 그는 쉽게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이 말로 협박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언제나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협박 속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서울 정도로 독했습니다. 부산의 최성호 씨 사례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아둔 연금을 재혼한 아내와 나누어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이라도 떠나면 끝이야 라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는 울분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집도 사람도 다 내려놓은 태도였으니까요. 결국 나 혼자만 모든 걸 잃어갔습니다. 대전의 박재만 씨는 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는 싸움만 나면 집안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TV를 깨뜨리고 접시를 박살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잃을 게 없어. 다 부숴도 상관없어. 그 자네를 치우는 건 박 씨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달래봤지만 나중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혹시 다음엔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향할까봐. 그는 결국 병원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나이 많은 여자들이 더 무서운 이유는 잃을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나이 들어 아이도 다 컸고 집착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더 거칠어집니다.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무기로 씁니다. 남자는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집도, 체면도, 남은 삶도. 그래서 언제나 지는 쪽은 남자입니다. 인천의 정광수 씨는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많아서 늘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잃을 게 없다고 더 독해졌습니다. 결국 남은 건 폐허 같은 인생뿐이었습니다. 그는 떠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찾으려다 독을 끌어안았다는 사실을.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들은 잃을 게 없다는 태도로 더 독해집니다. 그 독은 매일 독설로, 협박으로, 파괴적인 행동으로 쏟아집니다. 남자는 매일 죄인이 되고 결국 삶은 산산조각 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은 환상이었고 남은 건 지독한 현실뿐입니다. 그녀들의 말은 칼날이고 행동은 폭탄입니다. 남자는 지켜야 할 게 많아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 불균형 속에서 삶은 철저히 무너집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잃을 게 없다는 태도로 더 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노년은 끝없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의존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도 나이 들어 수입이 줄고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누군가에게 기대려 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사랑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돈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결국 남자는 지갑이자 보호막이 되고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서울에 사는 장현수 씨는 아내를 잃고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돈은 신경 쓰지 말라. 나는 욕심 없다던 그녀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매달 용돈을 요구했고 옷을 사야 한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돈을 끊임없이 빼갔습니다. 장 씨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결국 장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지갑이었습니다. 부산의 오재석 씨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모아둔 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아내는 매번 돈을 핑계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는 편히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며 여행, 명품, 각종 취미생활을 요구했습니다. 오 씨가 거절하자 아내는 집안일을 거부했습니다. 밥상은 비어 있었고 빨래는 쌓여갔습니다. 결국 오 씨는 울분을 삼키며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결국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이었구나. 대전의 박영호 씨 사례는 더 비극적입니다. 그는 재혼 아내에게 신뢰를 주고 싶어 통장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통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아내는 친정 가족에게 돈을 퍼주고
사치품을 사들이며 흥청망청 썼습니다. 박 씨가 따지자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나를 잃으면 너는 혼자다. 협박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내 노후를 위해 모아온 모든 게 단 몇 달 만에 무너졌다는 그의 말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의존심은 단순한 약점이 아닙니다.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파괴력입니다. 집안의 균형은 깨지고 남자는 끝없는 돈줄 역할만 하게 됩니다. 한 번 돈을 내주면 그 다음은 더 큰 돈을 요구합니다. 주지 않으면 싸움이 시작되고 결국 남자는 피곤에 지쳐 굴복합니다. 인천의 김재민 씨는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돈에 목매는 집착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빨아먹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그는 홀로 살게 됐지만 오히려 평온을 찾았습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욕을 먹지 않고 통장을 내주지 않아도 협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이 경제적 의존심 때문입니다. 그 의존심은 단순히 생활비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의 자유를 짓밟고 존엄을 무너뜨리며 결국 삶 자체를 파괴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은 사라지고 남는 건 돈을 둘러싼 끝없는 갈등뿐입니다. 경제적 의존심이 강한 여자를 만나는 건 평생 번 돈을 스스로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편안해야 하지만 그들과 함께라면 지옥의 계산서만 남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모른 채 발을 들였다가는 사랑이 아니라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늙어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상대를 무조건 자신에게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여자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녀들은 오랜 습관과 고집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철저히 자신에게 맞추려 합니다. 남자의 취향, 생활 패턴, 인간관계까지 죄다 바꾸려 합니다. 결국 남자는 자유를 잃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감옥 같은 삶에 갇히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김정수 씨는 부인을 잃고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녀는 세심했고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한 달 만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자 그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집에서는 6시에 일어나야 해. 내가 내 리듬을 따라야 해. 김 씨는 억지로 습관을 바꿔야 했습니다. 늦잠은 사라지고 새벽마다 억지로 눈을 떠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 하나, 밥 먹는 방법 하나까지 모두 간섭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결국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그녀가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부산의 장동현 씨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바다에 나가야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여서는 안 돼. 낚시는 이제 그만둬. 장 씨가 몰래 바다에 다녀오자 그녀는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말을 어기면 난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해. 결국 장 씨는 낚싯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건 자유를 빼앗긴 후회의 눈물뿐이었습니다. 대전의 오세훈 씨는 취미 동호회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라며 강요했기